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매월 배당받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주식의 100%를 편입했었을 때 월배당 ETF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 시간은 주식과 채권을 같이 혼합했었을 때 자산 배분 형태로 우리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같이 혼합했었을 때의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주식과 채권을 같이 혼합했었을 때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월배당 ETF 중에 편입되어져 있는 채권에 투자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과거의 수익률 분배금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중간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광고 제휴를 하나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짧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식과 채권 가지고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식과 채권을 혼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채권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채권을 어떻게 편입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채권 투자는 그냥 기초자산이 채권인 ETF를 편입을 하면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근데 주식과 채권을 혼합하는 이유는 수익률 극대화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월배당 ETF를 가지고 장기간 운용했었을 때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배당 수입도 창출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성까지 같이 받쳐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극대화 차원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 만약에 100%를 편입해서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을 수는 있겠으나 가끔 한 번씩 금융위기나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험에 모두 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기대 수익률이 있는 만큼 그만큼의 위험도 함께 노출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권을 편입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채권을 편입시키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같이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100%를 우리가 투자했었을 경우보다는 중간 정도의 기대 수익률, 중간 정도의 위험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다만 주식에 대한 편입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의 위험과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도 낮아지고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가 중요하냐면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성향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식에 편입을 하셔야 되지, 막 주식 시장이 파란불이 계속 들어왔을 때 잠 못 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주식 비중을 많이 낮춘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용하는 방법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을 혼합하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 차원인 거지 수익률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같이 혼합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주식과 채권을 섞었을 때 어떠한 결과치를 가져왔는지 우리나라 거 하나와 미국 거 하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월까지의 주식의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종목을 가져왔고요. 자, 채권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고채, 국채입니다. 그래서 코세프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코세프 국고채 10년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추이가 쭉 있고요. 자, 숫자가 일단 2020년에는 23%나 오르기도 했지만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24.83%의 큰 손실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동폭은 크지는 않지만 2022년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주식과 채권이 모두 다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혼합돼서 2022년도는 썩 좋지 않은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조금씩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주식의 50% 비중과 채권의 50% 비중을 섞었을 경우에는 주식의 100%를 투자한 것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썩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에 있어서는 주식과 채권을 함께 편입했었을 때 리스크를 조금은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누적 수익률을 쭉 보시게 되면 2020년 좋았습니다. 2021년도 좋았는데 2022년에 폭락을 한번 맞고 나더니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주식과 우리나라 국채를 혼합한 것은 썩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과 우리나라 채권을 혼합하는 포트폴리오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섞을 거면 미국채를 섞는 게 어떻게 보면 균형이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등락폭을 보시더라도 자, 5대5로 섞었는데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누적 수익률 기준에서 무려 마이너스 21.28%나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좌 안에 여러분들 1년 사이에 마이너스 21.28%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식의 몇 퍼센트를 편입해야 되고 채권의 몇 퍼센트를 편입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자, 국내 주식에만 투자했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냐? 자, 일단은 누적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18.40% 2023년 5월까지 쭉 운용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5대5로 섞었을 경우에는 4.99%인데 자, 주식에만 100% 하면 결과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18.40% 약 한 4년 정도 운용한 기준인데 한 연평균 수익률로 한 4에서 한 5%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2022년도에 주식에만 100% 투자했을 때 누적 수익률의 등락은 무려 마이너스 36.81%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숫자들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의 비중을 많이 높여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마이너스 36.81%를 보게 되면 상당히 충격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면 이때는 반드시 주식 또는 기타 다른 자산군과 혼합해서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해에 물론 뭐 몇 년 되지 않지만 최악의 해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주식의 100% 했을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36.81%, 그다음에 주식과 채권 5대5로 섞었을 경우에는 등락에 있어서입니다. 누적 수익률의 등락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21.28%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주식 비중을 낮출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을 섞었을 때, 자, 보시게 되면, 자, 미국 주식은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이고요. 그다음에 채권은, 자,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입니다. 선물 요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이제 백테스트를 하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사실 선물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이 과거부터 상장된 친구들은 사실 거의 다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19년부터 동일한 기간 2023년 5월까지 쭉 보게 되면요. 자, 2019년에 정말 좋았습니다. 미국장은 29%. 그다음에 2021년에는 28%. 근데 2022년에는 다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21.61%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4.3%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채도 마찬가지로 좋았다가 요때만 시장이 조금 안 좋았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채권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식과 채권의 5대5로 섞었을 경우에는 자, 수익률은 많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22년 한 해 동안 자, 주식에 100% 했으면 21.61%인데 우리 5대5로 섞어가지고 마이너스 14.90%로 어느 정도 위험을 조금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적 수익률 측면에서는 36.9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와 우리나라 채권을 섞었을 때 보다는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과 우리나라 채권을 섞는 것은 조금 좋지는 않고요. 조금 글로벌하게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 이렇게 섞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섞었어도 자, 등락, 누적 수익률 등락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22.78%의 손실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안전하게 섞었다라고 생각해도 손실폭이 상당 부분 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미국 주식에만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 일단 누적 수익률 측면에서는 훌륭합니다. 무려 한 4, 5년 동안에 56.17%가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2022년에는 그동안 열심히 쌓아놨던 누적 수익률이 훅 꺼지게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1.36%가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순간들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해의 경우는 자, 주식 100% 투자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41.36%의 누적 수익률 하락폭이 생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식과 채권 5대5로 섞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수익률을 조금 위험을 조금 덜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위험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을 꼭 나눠서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익률만 쫓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 폭락폭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2022년도에 은퇴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렇게 하락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끔찍한 상황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봤을 경우에는 꼭 주식에 100% 편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험 투자 성향에 맞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향은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공격, 중립, 안정, 그 다음에 매우 안정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매우 공격이다라고 한다면 아예 뭐 채권 비중을 안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뭐 주식의 9, 채권의 10 정도, 그다음에 중립은 5대5, 그다음에 나는 안정이다 이러면 주식의 30, 채권의 70% 이런 비중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주식과 채권을 섞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주식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고 위험은 높아지는 이러한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요. 자, 채권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위험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자,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위험에 노출된 만큼 수익이 있는 것이고요. 많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만큼 자,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군의 비중은 도대체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자, 주식은 만약에 내가 50%만 전체 자산에서 편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또는 해외입니다. 그래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였고요. 자, 커버드 콜의 경우는 배당 중심의 월배당 ETF의 경우고요. 그다음에 SCHD의 경우는 성장과 자, 배당 2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기 위한 ETF 상품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우리 국내 주식, 해외 주식해서 성장, 배당, 그다음에 성장, 배당 어떠한 것에 내가 편입해서 운용할지를 결정하셨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채권의 경우는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종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와 하이힐드 채권은 동일한 회사채이기는 하지만 하이힐드 채권의 경우는 투기 등급 채권입니다. 투기 등급. 그래서 신용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WB- 이하,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상당히 낮은 회사에서 발행되는 채권들을 혼합해서 투자되는 게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것 중에 이제 금융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금융채는 국채와 회사채를 혼합한 형태에서 종합채권에 투자되는 기초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50% 투자하고 주식에 50% 한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해외 50, 50 이렇게 하면요. 내가 국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은 25%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25% 중에 자, 금융채에 투자할 것인지, 국채에 투자할 것인지, 회사채에 투자할 것인지, 혹은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를 각각 결정해서 세부적인 자산 배분의 비중을 나눠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국내 해외에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월배당 ETF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금융채라고 하는 종합채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채권까지는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배당 ETF에서는요. 자, 그리고 미국 채권의 경우는 국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하이힐드 채권 이렇게 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편입할 수 있도록 채권 포트폴리오도 마련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8번째. 자, 월배당 ETF 채권 자산군과 기초자산. 아까 방금 설명드렸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자, 국내는 현재 금융채와 회사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채라고 하는 것은 종합채권의 형태이다. 그래서 국채와 회사채가 현재 혼합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다음에 회사채의 경우는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AA 이상 등급인 우량한 회사에
채권들로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경우는 포트폴리오 다양합니다. 자, 국채도 있습니다. 국채, 월배당 ETF에도 국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채 30년 만기입니다. 만기 30년짜리 미국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회사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까지 해서 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채권 구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채권에 있어서는 국채만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월배당 ETF에는 국채까지는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입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외 미국 채권들을 가지고 우리 월배당 ETF를 조금 편입해서 운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이벤트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유안타증권과 광고 제휴를 체결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계좌 개설하시게 되면 아메리카노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오늘이 7월 17일, 그 다음에 8월 17일 한 달 동안이고요. 자, 선착순 100명에게 지급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개설을 하시게 되면 선착순 100명으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증정하는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 관련 링크 가지고 유안타증권의 위탁 계좌,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는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들 댓글창에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자, 월배당 ETF 채권 종목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채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국내 채권들은 회사채 중심이었어요. 다 우량한 회사채들. 자, 근데 여기 23-11은 만기가 23년 11월 단기채겠죠. 자, 여기도 만기를 보시면 25년 11월 여기도 단기채입니다. 자, 그러면 중기 우량채는 중기. 자, 채권회사의 중기는 한 3년 이상 10년 이하 정도까지가 중기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기가 길면 길수록 변동폭이 상당 부분 큰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채권들은 대체적으로 단기, 중기 정도의 회사채가 편입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KB스타 금융 액티브, 금융채 액티브는 국채와 회사채가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자, 1위 한개 금융채 액티브가 정말 분배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이 0.91%로 상당히 많이 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채권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중기와 단기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편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채권을 편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월배당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낮지는 않죠. 그죠? 0.91이면 사실 요거는 자, 6월 달에 조금 많이 줘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월배당을 채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한 4% 정도만 평균적으로 나와줘도 상당히 좋은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내 채권 종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월배당 ETF는 전체 4개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회사채, 그다음에 자, KB스타 금융채 액티브는 종합채권으로서 국채와 회사채에 혼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채권은 하나, 둘, 셋, 네 종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해외 채권입니다. 뭐 해외 채권이다라고 하지만 그냥 미국 채권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이힐드 채권. 그래서 투기 종목에 투자되는 회사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투자 등급 채권. 자, 투자 등급이라고 한다면 아마 BB- 이상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하이힐드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형태, 등급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채를 조금 혼합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하이힐드 채권은 거의 주식과 비슷하게 운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이기는 하지만 자, 주식과 거의 같은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 같이 좋아지는 이러한 형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회사채와 뭐 국채와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가 쭉 올라갔다가 약간 보합인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 하락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얻을 수 있지만 채권 금리 수준에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분배율이 결정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분배율을 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분배율 수준에서 1위는 아무튼 6월 기준으로는 하이힐드 채권이 모두 다 분배율과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입시킬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1순위는 일단 국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간 월배당 ETF를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 1순위로 좀 편입해 볼 만한 것은 한 요 정도 수준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추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모두 다 일단 편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추적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돌변할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분배율 수준과 수익률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권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에 투자할 것이고 나의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채권은 45%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각각의 개별 종목 비중도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채의 30%, 그다음에 뭐 회사채의 10%,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의 5%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 나름의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미국 채권의 채권 비중,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비중까지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채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혼합했었을 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식 관련돼서 포트폴리오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연금저축에서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최근에 싹 바꿨습니다. 월배당 포트폴리오를요. 그래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커버드 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의 경우는 일단 다 넣어봤어요. 일단 여러분들께 알려줄 목적들도 있고요. 저도 뭐 투자를 해서 장기간 많은 배당을 뭐 얻어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양한 채권들을 다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국채에다가 30, 그 다음에 투자 등급 회사채에다가 10%, 그 다음에 하이힐드 액티브의 5%. 그래서 국내 채권은 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뭐 분석을 해보고 이 국내 채권을 편입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썩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편입은 안 돼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주식 포트폴리오 짜는 거, 그 다음에 채권 포트폴리오 짜는 거,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의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운용할 것인지까지 잘 정하신 다음에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정리. 그죠? 우리가 보고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주식과 채권의 비중, 어떠한 종목을 편입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비중까지도 각각의 별도의 뭐 엑셀로 정리하면 훨씬 더 좋고요. 아니면 뭐 노트라도 활용하셔가지고 꼭 월배당 ETF의 주식과 채권에 어떠한 종목들을 편입할지까지 잘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번 시간 영상이 아마 채권 포트폴리오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